안녕하세요. 소신파 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포커든 리스크가 따르는 다른 상황에서든 성공하려면 손실을 볼 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행동을 방지하려면 자기만의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를 잃으면 그 즉시 도박을 중단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세요. 그러나 감정이 고조될 때는 이런 규칙을 고수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다음 판에서 이제까지 잃은 돈을 모두 딸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침착성을 유지하고 제대로 된 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데 필요한 기량을 연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라통을 터뜨리기로 유명한 필 헬무트도 그렇게 해서 포커 챔피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헬무트가 우승 확률을 높일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감정을 억제할 때 활용하는 전략을 소개합니다. 헬무트는 대항전에 나갈 때마다 자기가 거는 판돈을 1만 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로 참가하는 포커 대항전은 착수금이 수만 달러 이상일 정도로 판이 큽니다. 그는 경력 초반인 20대에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도박 자금의 액수를 제한했지만 돈을 잃고 나서 그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당초 계획한 자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헬무트는 그처럼 나쁜 습관에도 불구하고 30대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또래 선수들이 난관에 부딪힌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승리할 만한 기량을 갖추고 있었지만 자신감이 과도했고 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헬무트는 자신의 순자산이 100만 달러로 떨어지면 도박 자금의 액수를 제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그는 주로 돈이 걸린 대규모 대항전에 나갔습니다. 외부 투자자가 선수 대신 착수금을 치른 다음 우승 상금의 일부를 받는 경기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덕분에 헬무트는 지나치게 많은 돈을 잃지 않고도 거액의 상금을 따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고 있을 때도 극단적인 행동을 삼갈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순자산의 일부만 잃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박 자금의 한도를 제한해 과도한 리스크 감수를 피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했습니다. 내게는 끔찍한 날이 없어요. 지는 것이 싫어서 이미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쁜 상태니까요. 그의 경우는 일반인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우리에게 도박 자금을 지원해줄 사람을 찾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헬무트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잃을지도 모르는 돈의 액수를 제한함으로써 잠재적인 우승 상금의 일부를 포기합니다. 우리도 감수하는 리스크를 제한하면 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와 채권 투자를 병행하거나 직장에서 스톡옵션을 받지 않고 대신 연봉을 올려받는 것도 해지의 일종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원칙은 동일합니다. 잃을 것이 적을수록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하기가 용이해집니다. 헬무트는 자서전에서 자신이 참가한 주요 포커 경기에서 받은 패를 하나하나 상세히 묘사합니다. 포커에 큰 흥미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가 상대 선수들과 맺은 이면 계약에 눈길이 갈 것입니다. 경기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와 상대 선수는 경기를 잠시 중단하고 마이크를 제거한 다음 밖으로 나갑니다. 두 사람은 상금을 나누되 우승자에게 좀 더 많은 몫이 돌아가는 데 합의합니다. 2004년 챔피언 대항전에서 헬무트와 애니 듀크가 맺었던 계약과 똑같습니다. 애당초 착수금이 제공되는 데다 이기든 지든 큰돈까지 보장되므로 헬무트는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큰 손실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는 겁에 질리지도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경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헬무트가 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어쨌든 헬무트가 맺는 이면 계약은 패배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돈을 받고 이기면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화재로 타버리거나 강도가 들거나 자동차 사고를 당할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에 들면 안심하는 까닭은 손실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험은 헬무트의 전략과 흡사합니다. 헬무트는 행동 경제학자들이 넓은 범주화라고 부르는 개념을 실천에 옮깁니다. 그는 지고 있더라도 경기를 계속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지금 있는 패가 수많은 패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내는 패 하나하나의 확률을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각각의 패가 전체 경기나 대항전에 미칠 영향력을 생각합니다.
헬무트가 치르는 포커 경기는 대개 8시간 넘게 지속되기 때문에 지고 있을 때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잃은 돈을 다시 따기 위해 패 한 장을 걸고 큰 모험을 감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이 들 때면 그는 각각의 패는 전체 경기의 일부일 뿐이라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넓은 범주화를 오래 걸리는 게임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주식 포트폴리오를 너무 자주 들여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하다 보면 하루 동안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몇 달 동안의 손실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식을 매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적인 리스크 결정을 전반적인 투자의 일부로 범주화하면 명확하게 판단하고 일시적인 손실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팔기에 적합한 때가 아닙니다. 헬무트는 자신의 성공을 대놓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포커를 할 때는 가능한 한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그렇게 해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수의 기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포커 경기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커판에선 돈을 따다가도 금세 다 잃을 수 있습니다. 내가 헬무트와 대화한 것은 그가 연이어 큰 우승을 차지한 직후였습니다. 그는 대규모 대항전에서 최고 선수들을 꺾었고 수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유명한 선수가 트위터에 헬무트가 과대평가되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헬무트는 그 선수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 자기보다 뛰어난 선수 40명을 대보라고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실력을 의심하고 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접할 때 활력을 얻곤 합니다. 그들의 의혹은 내게 자극제가 되죠. 헬무트는 자만해지면 자기 기량에 확신을 품기 때문에 불필요한 리스크를 감행하고 해서는 안 될 게임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집중력 유지는 포커 대항전에서 승리하거나 자신이 선택한 리스크에 대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프로포커 선수가 되겠다는 결정은 그 자체로 위험한 결정입니다. 특히 대학까지 중퇴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배가 됩니다. 엄청나게 낙천적이어야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런 만큼 헬무트에게 자만심은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입니다. 그는 자만심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러 트위터에서 자기에 대한 비난을 찾아보는 강심장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헬무트의 전략은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구하고 우리와 의견이 다르기도 한 사람과 친분을 맺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업무 문제에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동료들과 팀을 구성하거나 의견이 다른 사람과 정치에 대해 예의 바른 대화를 나누는 방법으로 집단 사고를 멀리하세요. 이러한 전략은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피해야 할 하방 리스크를 좀 더 확실하게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헬무트의 삶은 프로포커 선수가 되는 일이든 스타트업에 취직하는 일이든 우리에게 리스크를 감수할 정도로 자신감을 지니되 결정하고 나면 좀 더 리스크 회피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잃을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고 성공에 대한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 전략을 활용해 일관성 있게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앨리슨 슈레거 저자님의 리스크의 과학의 일부 내용입니다.